동아리 그러니까 동아리 그게 있고. 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눈속임에서 안 오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올 수 있잖아. 그죠? 그럴 라인은 여러분들이 지나지 않았나? 아까 약속이 있어서 못 올 수 있죠. 근데 그것 빼고는 나오라는 소리야. 알겠죠? 근데 너네가 뭐 약속이 있어요, 없는데 있어요 하고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근데 너네가 그럴 라인 지났잖아요. 고2니까. 나는 원리보드 있다 했고, 너네가 약속을 안 잡는 게 맞고, 그러면, 그지? 학교를 가서 조금 늦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무조건 참여는 하셔야죠. 그죠? 그게 맞지. 할게요.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믿는다라는 말이 신뢰가 생기죠? 믿어요. 믿어요. 아니야, 내가 제일 믿는 게 온유인데. 진짜요? 네, 믿어요. 응. 뭐 어떻게 해야 믿어요? 응, 믿어줘. 진짜 믿어요. 대신에 온유가 나올 수 있는 시간 되면 나올 거잖아. 응, 그럼 됐어. 그럼 됐어요. 그거면 돼요. 아. 근데 막 친구랑 약속을 잡거나 뭐 이런 건 공부를 하겠다라는 사람의 마인드가 아니죠. 근데 너무해요. 아니요, 겨울방학 너네 진짜 열심히 잘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하루 쉬다 보면 얘들아 이틀 쉬게 돼요. 그지? 3일 쉬다 보면 4일 쉬게 되고. 그죠? 그래서 얼리버드 신청한 학생들 중에서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온 친구들 흔치 않지 않나? 그죠? 그게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져서 그래요. 내가 봤을 때 한두 명인 것 같은데 지금 고3까지 포함해서. 고3에 어떤 형이 있어요. 매일 아침 10시에 나오는. 월화수목금토일 싹 다. 저녁 10시에 가는. 정시반 형이야. 그 형은 단 한 번도 안 걸렸어. 한 번 걸렸어. 일요일 설 당일. 그때 우리가 안 열었으니까. 그때 빼고는. 근데 그게 맞죠. 그지? 그러니까 뭐냐면 뭐 선생님 저 아파요. 뭐 죽지 않을 정도면 나와야죠. 그지 않나? 그죠? 너네가 아픈 걸 굳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지?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고 안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못 꼰대인가요? 예. 하지만 그걸 극복해야 1등급 받는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거지. 그죠? 힘들 때마다 쉬고 하는 친구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 아닌가? 그죠? 공부들 하세요. 정신을 차려야 돼, 얘들아. 진짜 애들 수학은 얘들아 진짜 공부 많이 해야 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너네 1년 후 선배들 봐봐. 너네 뭐 아는 선배들도 있을 거잖아. 다 좋은 대학 갔어요? 아니잖아. 그죠? 우리 대축구민 졸업한 고3 친구들 뭐 다 잘 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잘 못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면 너네 죽을 둥 살 둥 공부해야 돼. 알겠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기 우리 내일 오잖아. 여기 우리 졸업한 선배들. 서울대 간 선배, 그 치대 간 선배 2명 오잖아요. 너네는 모르지만 이제 고3들이랑 그 면담 시간 가져야 돼. 좀 만남하는 시간을. 근데 그 선배들이 진짜 잘하거든. 명지초감 전교 1등들이었으니까. 근데 그 내신은 계속 전교 1등이었는데 그런 선배들조차도 수능 그 모의고사 보기 볼 때 9월 평권, 뭐 6월 평권 있잖아. 1등급 안 나왔어요. 그렇게 잘하는데 2등급 나왔어. 근데 너네가 지금 걔네보다 열심히 살고 있냐? 아니잖아. 그죠? 근데 너네가 1, 2등급을 바라는 거면 너무 도둑놈 아니냐? 그렇게 기수고 한 애도 1, 2등급이 안 나오는 애들이었는데. 그죠? 그러면 너네 공부하셔야지. 쉴 거 다 쉬고 언제 공부해? 쉴 거 안 쉬고 공부해야 공부하지. 그죠? 잔소리 여기까지. 나머지 잔소리는 내 반에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통계 시작합니다. 뭐라고? 아니 그 만남하는 아, 공부하자. 그지. 너는 또 내년에 만나면 하겠지. 우리 고3 중에 잘 간 친구들이 너네가 고3 됐을 때. 자, 보자. 자, 그럼 얘들아, 통계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통계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좀 있죠? 그지? 대한민국 20대 여자들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를 했다. 가장 남자친구로 삼고 싶은 연예인 순위 뭐 이런 것들 막 조사들 하잖아요. 뉴스에서는. 그죠? 그럼 얘기 잘 들어. 얘들아, 너네가 통계를 배우는 목적이 뭐지? 아니면 통계라는 거의 목적이 뭐지? 물론 선생님 학교 시험 맞추려고가 제일 정답이긴 하지만 그거 말고 나타내려고. 네, 나타내려고. 근데 어떻게 나타내려고? 보다 효율적으로 나타내려고 통계를 배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뭐 통계 조사 이런 거 봤잖아. 뭐 여자들이 선호하는 남자 연예인 순위라고 예를 들어 하면 예를 들어 1등 뭐 송석훈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봤을 때 오, 인기 졸라 많은데?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졸라 많이 차지했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 송유섭이 있어. 이 새끼 잔소리 할 때부터 알아봤어.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해야 여러분들 보다 효율적으로 쩔이네. 오, 쩌네.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거 아니야. 맞죠? 잘 봐. 통계라고 하는 건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비교하려고.
또는 분석하려고 우리가 학습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뭐 할 거냐면 자, 용어 정리서부터 좀 합시다. 자, 3명의 사람이 좀 등장을 할 건데 서윤, 온유, 수인. 다른 반 친구들 대상으로 하면 놀렸다고 괜히 욕먹을까봐 이렇게 좀 할게요. 알겠지? 왜요? 아니 우리 반은 친하니까 그래도. 그죠? 자, 이렇게 3명이 좀 있어요. 자, 이거 지금 앞으로 얘기하는 건 실제 일어날 일이 아니니까 상처받지 마. 알겠지? 설명을 위해야. 이 친구들이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을 봤어요. 진짜 너무해. 개 너무해. 네? 인기가 없어서 그래요. 봐봐. 자, 그래 그렇게 웃으면 됐다. 자, 봐봐. 자, 국어, 수학, 영어가 있어요. 국어, 수학, 영어가 있는데 서윤이가 뭘 제일 좋아하죠? 수학이요. 오케이. 자, 수학 100점 나왔어요. 뭘 제일 취약해하죠? 영어요. 오케이. 영어가 대충이 다니나? 아니요. 40점 나왔어요. 자, 이게 대충 안 다니니까. 자, 국어가 100점 나왔어. 이렇게 됐다 치자.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온유. 온유가 국어, 영어도 다니나? 영어는 아니요. 아, 영어 다녀요. 90점 받았어요. 80점 받았어요. 70점 받았어요. 자, 이렇게 좀 받았다 치자. 괜찮으시죠? 자, 그다음 우리 수인이는 수학 영어 다니잖아. 하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 얘가 좀 설명하고 싶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안해. 자, 그냥 무난하게 받았어요. 요렇게. 괜찮아요?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 지금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어떤 느낌 정도 잡을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정보가 너네들한테 주어졌다 쳐요. 그럼 딱 보면 서윤이가 국어 개 잘하네. 수학 개 잘하네. 영어는 뭐 사람인가? 뭐 이런 판단들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않냐? 그지? 자, 그리고 온유는 그래도 영어는 곧잘 하는데 최상위권은 아니구나. 국어는 한국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수인이는 얘는 그냥 좀 평이하네. 뭐 이런 판단 정도 하겠지. 근데 내 얘기 잘 들어. 너네가 시험을 이렇게 3과목만 보나? 아니죠. 지금은 내가 단순 예시로 3과목만 적은 거야. 그럼 예를 들어 그냥 과장을 하면 너네가 시험을 한 50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그럼 모든 과목들에 대한 점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 적혔어. 그러면 얘는 이걸 잘하고 쟤는 저걸 잘하고 저걸 잘하고 보는 게 되게 효율적이야, 비효율적이야. 저렇게 정리를 하면 비효율적인 거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얘네가 예를 들어 같은 학교라고 치면 같은 학교에 인원이 3명밖에 없나? 아니죠. 예를 들어 명주고만 하더라도 이렇게 만약에 내가 적으면 한 440명 정도가 있겠죠. 그러면 그걸 보면서 누가 제일 잘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적으면 뭔가 점수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비교가 되고 분석이 된 게 아니에요. 괜찮으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3 때 뭘 하냐면 이 점수들을 대표하는 값이 등장을 해요. 그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부르지? 네, 평균이라 불러요. 그치, 대표값 중에 하나. 평균이라 부르는데 내가 여기 평균을 적었어. 자, 그럼 평균을 적으면 서인이의 평균은 80. 다 돼서 나누기 3 정도가 평균 구하는 거 정도는 알죠? 자, 그래서 여기 80 나와. 온유는 80. 수인이는 일부러 맞춘 거예요. 대박. 진짜요? 진짜요? 네. 큰 그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면 이걸 떨굴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하여튼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얘기 잘 들어. 그러면 잘 봐, 얘들아. 지금은 3과목 점수가 몇 개로 줄었어? 1개로 줄었지만 아까 전에 예시한 것처럼 만약에 너네가 시험을 50개를 봤다라고 치면 그 50개의 점수가 몇 개로 준 거지? 1개로 준 거니까 조금 더 자료가 효율적으로 정리된 거 맞죠?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 거야. 근데 다만 평균의 단점이 있어요. 뭐지? 예, 디테일한 실력을 몰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 정보가 안 까졌다 치자. 그리고 얘네가 다 평균이 80이잖아. 그렇다고 서윤이랑 온유랑 수인이의 실력들이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 그 안에 세세한 거에 차이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윤이는 뭐 영어가 사람이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말뜻 이해하지? 근데 평균은 그런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얘네가 각각의 점수들이 평균과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얼마나 떨어져 있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등장을 한 게 뭐냐면 용어들은 살짝 이쪽에다 좀 적을게. 밑에다 적어야겠다. 혹시 편차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네. 자, 그래서 등장을 한 게 편차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자, 편차라고 하는 건 뭐죠? 네. 그럼 얘들 들어. 지금 현재 여기 점수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이 점수들을 우리가 중딩 때 뭐라고 불렀냐면 별량이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변화하는 양. 그래서 우리가 별량이라고 불렀는데 편차는 어떤 걸 편차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별량에서 근데 바꿀게 좀. 이걸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는 변수라 부를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전에 알고 있던 별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별량에서 평균을 뺄 거야. 이걸 우리가 편차라고 합니다.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순서 잘 봐. 변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럼 이게 변수고 이게 평균인 거 되시죠? 그럼 선생님 뭐 할 거냐면 밑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편차 얼마지? 20. 얼마죠? 20. 자, 얼마죠? 마이너스 40이에요. 그죠? 자, 편차 얼마지? 마이너스 10, 편차 0, 편차 1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얘는 편차가 0, 편차가 0, 편차가 0이죠. 그럼 내가 잘 들어? 흰색이 지워지고 주황색만 있었다라고 쳐 얘들아. 그러면 자료가 효율적으로 정리가 된 건가? 아니죠. 어차피 주황색을 볼 거였으면 흰색을 보는 게 낫지 않나? 그잖아. 여기에 주황색이 편차가 적혀 있었어요. 그럼 어차피 이게 또 50개가 적혔을 거 아니야. 그럼 뭐하러 주황색을 봐? 흰색을 보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편차들도 마찬가지로 대표하는 값이 필요하죠. 그래서 편차의 평균을 구하려고 했어. 돼요? 알겠지? 근데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나? 0. 다 더하니까 얼마나? 0. 다 더하니까 얼마나? 비교가 안 돼요. 배운 거야 중딩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차의 성질로 하나를 좀 기억해야 되는 건 자, 편차의 총합 안 중요하긴 한데 자, 편차의 총합은 얘들 항상 얼마 나와? 왜 0인지는 얘들은 안 중요하고요. 그냥 0이구나 라는 걸 예시를 통해 받아들이세요. 안 중요하니까 알겠지? 자, 그럼 편차의 총합이 0이기 때문에 편차의 대표값을 구하는 게 딱히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봐. 우리가 편차가 0이라는 걸 고정을 시켜놓으면 앞쪽에서 플러스 값이 뜨면 반드시 뒤쪽에 무슨 값이 뜨게 돼 있어? 마이너스 값이 뜨게 돼 있는 거야. 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너네들한테 얘기를 했죠. 뭐가 나는 궁금하냐면 내가 받은 각각의 점수들이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즉 마이너스 40이라는 것도 결국 40 떨어져 있다는 거 아닌가? 그죠? 즉 이 녀석을 그냥 더하면 0으로 처리가 되지만 떨어진 거에 대한 차이를 알고 싶으면 얘가 마이너스 40이 아니라 뭐였으면 차라리 좋아? 40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즉 음수가 양수로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야. 우리는 수학에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 작업이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절대값이에요. 그리고 하나가 제곱이야. 이해하시죠? 근데 통계에서는 제곱을 써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서 등장한 게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서 빨간색으로 좀 쓰면 분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이제 여기서 분산부터 나와 있어 그 교재. 자, 분산은 어떤 걸 분산이라고 하냐면 네, 편차들이 그냥 더하면 몇이 나오니까 0이 나오니까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구해요. 까지 괜찮니? 그치? 편차를 제곱한 거에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서 자, 그럼 선생님 여기다가 분산을 좀 적어 놓을게요. 자, 제곱하면 얼마? 제곱하면 다 더하면 2400 나누기 3 하면 800. 그래서 분산은 800이에요. 자, 제곱하면 10, 제곱하면 100, 제곱하면 100 더줘. 더하면 200 나누기 3 하니까 3분의 200 이렇게 되겠지. 자, 얘는 제곱해도 어차피 다 0이니까 다 더해도 0이고 나누기 3해도 0이니까 0인 거네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잘 들어. 분산이 크다 라고 하는 건 편차 제곱의 평균이 크다. 돼요?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 크다라는 건 편차의 제곱이 크다. 편차가 크다.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잘 봐. 지웠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시험을 50개 봤어요. 시험을 50개 봤는데 예를 들어 그것들에 관계해서 무조건 2개로 줄죠. 그럼 효율적으로 정리된 거 맞지? 그래서 잘 봐. 평균이 80이야. 근데 얘는 분산이 뭐해? 커요. 그럼 분산이 크다라는 건 평균과 차이가 크다라는 소린 거지. 아, 한 과목 조졌구나. 판단하겠다라는 거지. 아, 이해돼 혹시? 네. 아, 평균이 80인데 분산이 크다라는 건 평균과의 차이가 크다는 소리니까 80을 근처로 점수폭이 엄청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잘 본 것도 있지만 되게 못 본 것도 있나 보다. 이 뭐야?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근데 얘는 얘에 비해서 훨씬 작은 거지. 얘는 3분의 2400이지만 얘는 3분의 200이니까. 그러면 운유는 뭐야? 평균과 되게 그저 그러한 값들을 좀 받았네.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지. 즉 서윤이보다는 무난하게 받았네 정도가 정리가 되는 거지. 예시로서. 괜찮죠? 그런데 수인이를 보니까 얘들아 분산이 얼마야? 0. 즉 굉장히 작다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면 얘는 거의 80 언저리의 점수를 받은 거지. 아, 얘는 좀 평이한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할 거라는 거지.
말뜻 이해되세요? 근데 되게 잘 들어. 우리가 실제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분산과 평균만 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이 녀석의 시험 결과가 예측이 되죠. 맞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분산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뭐 쓰냐면 거기 나와 있다시피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걸 써요. 잘 들어줘. 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건 거기 나와 있죠. 뭐 하래요? 네, 분산의 루트를 취하래요. 표준 편차는 루트의 분산이에요. 그럼 질문. 분산으로도 파악이 가능했잖아. 근데 왜 굳이 표준 편차를 취할까? 미안. 왜 굳이 표준 편차를 구할까? 분산의 루트를 굳이 왜 취할까? 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아까들 점수 기억나죠? 140이었잖아. 근데 잘 들어. 원래 이거 편차 얼마였지? 20이었지. 근데 제곱하면 400. 많이 커지죠? 원래 여기 40이었지. 그럼 빼면 마이너스 40이지. 근데 제곱하면 1600이 돼요. 분산은 아무래도 편차를 뭐 하니까? 제곱을 하니까 원래 차이가 나는 것보다 실제 차이가 더 크게 튀어나오지. 정확성이 떨어지겠네. 아, 그래서 루트를 취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소리야. 그런 이유가 아니야. 알겠지? 제곱을 해서 커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숫자가. 내가 쉽게 좀 예시를 다시 들면 이래요. 내가 이걸 키에 대해서 조사했다 치자. 키, 몸 키. 자, 얘들아, 키의 단위는 뭐야? 센티미터지. 일반적으로 미터는 없을 거잖아. 그죠? 그럼 센티미터라고 치면 잘 봐. 평균은 뭐냐면 이 세 녀석의 키를 다 더해서 나누기 3 때리는 거잖아. 평균의 단위는 그대로 센티미터예요. 맞지? 그지? 자, 편차라고 하는 건 얘 키에서 평균 키를 빼는 거잖아. 키에서 키 빼는 거잖아. 편차의 단위도 센티미터지. 그런데 분산은 그 편차를 뭐해? 제곱을 해요. 센티미터가 뭐 돼요? 제곱이 돼요. 따라서 나한테 주는 정보가 뭐가 떠? 제곱 센티미터가 떠요. 즉 키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한테 오는 정보가 뭐야? 넓이가 오는 거야. 단위가 안 맞아요. 이게 좀 더 올바른 이유예요. 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등장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네, 단위 맞춰주려고 해요. 외우는 거야? 이렇게 깨지는 게 그렇게. 뭐냐? 첫 번째 이유 뭐라고? 네, 이거 좀 기억 좀 얘들아 다음 주까지 하고 와야 돼. 자, 첫 번째는 단위예요. 단위. 근데 이것도 메인 이유가 되지 못해. 이것도 당연히 큰 이유긴 하지만 두 번째 이유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지금 저 표준 편차든 분산이든 등장했던 배경이 뭐야? 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해서 출발한 거 아니었나? 그죠? 근데 잘 들어. 안 적어도 된다. 자, 좌표평면상에 x1, y1이 있고 x2, y2가 있어요. 얘네 둘 사이 거리 구하고 싶어요. 너는 어떻게 구해? 루트에 x2 뭐 x1이든 뭐 뺀 거에 뭐 하지? 제곱하고 뭐 취하지? 이게 기하적으로 도형적으로 뭘 의미해요? 거리를 의미해요. 자, 분산이 뭐였다 했지? 편차 제곱이 평균이었지. 편차가 뭐지? 변수에서 뭐 빼는 거야? 평균 빼는 거지. 그걸 뭐 했어요? 분산은? 제곱했어요. 거기 뭐 취하면? 루트 취하면 변수와 평균까지 거리를 기하적으로 의미하게 돼요. 이해했어? 이게 거리식인 거 아니야? 그죠? 뺀 걸 제곱하고 루트를 취하면 표준 편차가 정말로 평균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도형적으로다가. 납득하시죠? 따라서 표준 편차가 정말로 평균까지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루트를 취해 주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루트 취한 걸로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는 거지. 근데 다만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 분산을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에 루트를 취하는 거야. 다시 괜찮으세요? 여기까지가 배경 지식. 없는 내용이에요. 확통이. 너네가 당연히 알았어야 되는 내용을 한번 짚고 간 거야. 알겠지? 여기까지가 중3 내용이야. 자, 그러면 좀만 더 설명 좀 할게요. 왜요? 설명 졸라 많이 하네 이런 느낌이고. 아니야. 들으면 해요? 예. 안 들으면 하구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면 얘들아 봐봐. 지금 몇 분이에요? 45분이. 인생을 바꾸기 뭐 충분한 시간이네. 봐봐. 자, 거기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라고 나와 있는 거네요. 네, 이산 확률 변수 다 모르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자, 확률 분포표. 자, 요렇게 좀 얘들아 있어. 자, 그럼 보자. 내가 2월 말에 우리 통계가 이제 끝나면 예를 들어 테스트를 본다 치자. 여기 한 대충 20명 있다 치자. 자, 그래서 예시를 살짝 좀 들면서 갈게요. 20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70점 밑에는 다른 반으로 보낼 거야. 70점 밑에는 로우 반으로 반을 하나 더 만든다 치자. 아, 오케이. 뭐 노력 반으로 합시다. 아, 좀 그런가? 오케이. 잠재력이 있는 반, 뭐 이런 걸 갈게요. 자, 오케이. 자, 그럼 20명이 있었다라고 치면 규민아. 자, 100점 몇 명이나 칠까? 오케이. 자, 100점이 3명 있어요. 이랬다 치자. 자, 90점. 준규야. 몇 명 있다 칠까? 17명. 오케이. 한 7명 있다 치자. 오케이. 아, 무조건 떨궈야 돼. 자, 그다음에 자, 80점이 몇 명 있다 칠까 오냐? 오케이. 80점이 3명이면 좀 그러니까 한 5명 있다 치자. 자, 70점이 여기까지가 딱 그거야. 사는 애들. 1명 있다 치자. 자, 60점이 네, 몇 명이야? 자, 4명 정도 있었다 치자. 그러면 다 더하면 20 맞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질문. 자, 그럼 나한테 지금 현재 20개의 점수가 있는 거지. 자, 우리 확통의 평균은? 1라고 얘기했을 때 확통 점수의 평균은? 1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구하는 법. 생각했어? 구할 수 있겠어? 구할 수 있죠? 근데 잘 들어. 너네가 생각한 방법이 100 곱하기 얼마야? 3 더하기 90 곱하기 얼마야? 7. 자, 그 다음 80 곱하기 5. 그 다음에 플러스 70 곱하기 1. 그 다음에 플러스 60 곱하기 4. 이거죠? 내가 생각한 게. 그럼 이렇게 다 더한 게 뭐야? 총점이지. 그럼 얘를 몇으로 나눠? 으로 나누지. 조용. 이렇게 되신 거 이해하시죠? 그럼 이게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총점을 전체 명수로 나눈 진짜 찐 평균인 거죠. 이게 이제 중딩 때 구하는 방법. 근데 이제 봐봐. 우리 확통에서는 특히 통계 단원에서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해만 하면 돼. 오늘 딱 요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 거야. 쌤 혹시 이거 이렇게 찢어도 돼 얘들아? 이렇게. 그럼 좀 찢으면 얘는 자 100 곱하기 20분의 얼마지? 3. 자, 그 다음 플러스 자 90 곱하기 20분의 얼마지? 7. 자, 그 다음에 플러스 80 곱하기 20분의 얼마지? 5. 플러스 70 곱하기 20분의 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60 곱하기 20분의 4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겠지. 근데 잘 들어. 지금 변화하는 게 누구야? 점수가 돼요? 여기서 100이라고 하는 거, 90이라고 하는 거, 80이라고 하는 거, 70이라고 하는 거, 60이라고 하는 게 변화하는 거야. 말때 이해하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중딩 때는 변량이라고 해. 변량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확통에서 이걸 뭘 한다고? 변수라고 해요. 변화하는 수. 괜찮아요? 근데 되게 잘 들어. 이 20분의 3이 뭘 의미하는 거 같냐? 라고 하면 내가 이 20명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눈 감고 아무나 한 명 뽑았어. 얘가 100점 받았을 확률은? 그건 거 돼요? 이 20분의 3이 100점을 받을 확률인 거야.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진짜로 100점을 받은 애들에 대한 명수를 곱해서 총점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100점이 나올 뭘 곱한다는 소리야? 확률을 구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좀 납득되지 않아? 이렇게 찢으면 다 확률인 거잖아. 말때 이해하죠? 그럼 얘들아 봐봐. 요것도 그럼 뭐야? 90점이 나올 확률. 요게 80점이 나올 확률인데 이거 실제로 약분되면 4분의 1이죠. 그럼 전체 명수가 4명이라는 소리야? 아닌 거지. 그러니까 전체 명수는 이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 점수를 받은 확률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변수들은요. 각각의 확률에 대응하는 변수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이 변수를 무슨 변수?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돼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응하는 그 확률이 주어지면 걔네들을 전부 다 뭐하면? 곱한 다음에 더하면 그게 진짜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예요. 납득하시기려나? 알겠죠? 그럼 봐.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요 이산이라는 말이 셀 수 있는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변수가 총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 거 됩니까? 그 다음 변수가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셀 수 있죠. 이걸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정리를 좀 하면 딱 하나만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정보를 표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잘 봐. 그럼 살짝만 좀 일반화시킬게. 그러면 지금 변수가 5개 있는 거 되죠? 그래서 내가 변수에 그냥 번호를 좀 붙여서 첫 번째 확률 변수 100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두 번째 확률 변수, 세 번째 확률 변수, 댕댕댕댕댕 가서 n번째 확률 변수 이렇게까지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이면 거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면 아마 여기에 x는 x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게 확률 편의가 되죠? 자, 그래서 x번째일 때의 확률이 이런 소리야. 그럼 여기가 100점이면 밑에다 뭐 적겠다는 소리야? 20분의 3 이렇게 적겠다는 소리야. 말뜻 이해돼요? 근데 그거를 그냥 셈을 일반화 좀 시키면 x1일 때 확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들어. x2일 때 확률, x3일 때 확률, 가서 xn일 때의 확률 이렇게까지 적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위에를 무슨 변수라 부르고? 확률 변수라 부르고 밑에 있는 게 그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의 분포들이에요. 이해돼? 따라서 이산확률 변수 셀 수 있는 변수다 보니까 내가 표로 만들어서 정보를 줄 수 있고 그 표는 확률과 그거에 대한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다. 라고 해서 이 표를 뭐라 불러? 확률 분포표라 불러요. 이 좀 이제 잡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마지막 이것들을 다 곱해서 뭐하면? 더하면 그게 뭘 의미해? 평균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론 다시 할 거지만 그거에 대한 표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잘 봐. 이 변수들을 대표하는 거 우리가 라지 x라고 써요. 주로 라지 y라 써도 되고 라지 z라 써도 돼. 자, 그러면서 괄호해주고 앞에 대문자 2를 붙여요. 거기 나와있어. 이거 다음 시간 다시 할 거야. 그냥 편하게 봐. 까먹어도 돼. 여기서부터 까먹어도 돼.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읽냐면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읽어요. 이해했니? 그러면 잘 봐. 얘는 모든 것들을 곱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더하는 걸로 기호로 우리가 무슨 것만 쓸 수 있어? 시그마. 그러면 시그마. 주로 쓰는 변수는 i를 많이 씁니다. 첫 번째 것부터 n번째 것까지 각각의 변수와 그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더하면 돼 라는 식인 거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보든 아 얘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구나 가 잡혀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좀 짧게 뭐라고도 쓰냐면 m이라고도 써요. 평균 m. 괜찮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제 살펴볼 건데 봐봐. 다 모르는 표현들이잖아. 내가 너희들이 하면 조금 좀 보고 오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잠깐 여기까지는 까먹으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쌤이 이렇게 해서 각각의 변수랑 확률들을 대응시켜서 곱한 게 평균이라는 것까지 하나만 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봐봐. 여기 밑에 있는 확률들 있죠? 이걸 더한다는 말이 20분의 3,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1, 20분의 4를 더한다는 소리 아닌가? 얘들아 봐봐. 여기 3, 7, 5, 1, 4는 각각에 대응하는 명수였죠? 그럼 당연히 여기 분자들 다 더하면 얼마 나와? 20 나올 거야. 그럼 밑에도 20이니까 당연히 이거 다 더하면 얼마야? 1.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표 보시면 여기 합계라 써있죠? 그리고 당연히 밑에 있는 확률들은 발생 가능한 확률들을 다 더한 거니까 당연히 추가비 얼마야? 1인 거야. 잠깐 덮지마. 그래서 잘 봐. 기본 문제 1번 봐봐. 아씨 하지 말고 봐봐. 계산식 이러지 말고 봐봐. 자 얘들아 그럼 거기 보시면 이제 확률 변수가 뭐라고 나와있어? 1, 2, 3, 4라 나와있는 거 되죠? 근데 거기 1 밑에 5분의 1이 나와있지? 빨리 10분의 2로 바꿔봐. 그럼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1 다 더하면 얼마야? 10분의 6이죠? 나는 도합해서 몇 대 해야 돼? 1. 따라서 A는 얼마? 납득하시겠어요? 그래서 A 10분의 4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2번 확률 변수 X가 1보다는 뭐하고? 크고 3보다 같거나 작았으면 좋겠다라 나와있죠? 지금 확률 변수가 총 몇 개 있어? 4개. 1과 3보다 같거나 작은 건 뭐야? 2랑 3. 그거일 확률은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4, 10분의 이렇게 푸는 거야. 할만하시죠? 그래서 숙제는 74쪽에 발전 문제 2번까지. 네,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고생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